직장 맞벌이 부부들한테 이 보육은 전쟁입니다.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출생 그리고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좀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간병 살인, 간병 노예, 간병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간병비 또 제도화, 그리고 재가 서비스 활성화. 이것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야 성남 중원의 맏언니가 떴다. 백의의 천사에서 중원을 지키는 든든한 장수가 되어서 돌아온 민생 실력파 이수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백의의 천사에서 이제 중원을 누비는 의원이 되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요즘 근황 많이 바쁘시죠? 네, 요새 지역구로 와보니까 비례대표 때와는 다르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지역 민생 챙기는 일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아무래도 그 선거 이후에 또 챙겨야 될 공약이라든지 또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또 친해져야 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원벌을 지역을 아주 구석구석 누비면서 아주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비례의원 하시다가 이제 지역구로 가신 분들 여기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주말에 쉴 수가 없다. 주민들 만나야 되니까. 특히나 일요일 정도, 하루 정도는 제가 또 쉬어야 되는데 6월부터는 또 일요일마다 뭘 하시더라고요. 그 민생 경청이라고. 네네. 네, 이게 뭐 주민분들 이야기 듣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역구 민생을 살피는 데 있어서 대면하고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 많이 다니시는 길이라든지 또 지하철역 앞에, 공원 앞에 이제 좌판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오며 가며 나 요새 뭐 때문에 힘들다. 정치인들 일 잘해라. 그리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각해서 자주 얼굴 보여드리려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21대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22대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어떻게 보면 위치 이동을 하셨는데 비례대표 전국구로 활동하실 때랑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실 때 가장 큰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전국구 비례를 할 때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래도 특히나 제가 노동 비례대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국의 노동자들 또 투쟁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 만나러 전국을 누비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례에서 지역으로 오니까 지역은 성남 중원구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니까 되게 인간적이고 재밌는 일이 참 많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보니 정치의 역할, 정치가 어떻게 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민생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개선해야 될지 더 어깨도 무겁고 또 그 책임감에 또 효능감을 좀 발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재미도 있으면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죠. 예,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다양한 구민 여러분들 만나시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민생 경청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네. 또 다양한 연령층의 구민들을 만나실 텐데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분들은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 그렇게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실물보다 성격이 더 좋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네. 더운데 시원한 아이스 커피 먹으면서 일해라 하면서 커피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나오시는 분들이 부부들도 계시고 그래요. 네. 그럼 그 아이들이 제가 이제 여기 국회의원 이수진 이렇게 딱 그 명차를 달고 하거든요. 예. 그럼 아이들이 국회의원이다 막 그러면서 막 뛰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두 팔 벌려 끌어안아주면서 사진 찍을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또 추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 국회의원이 와갖고 뭐 힘든 거 없는지 물어보더라.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 그리고 제가 법안 내는 것들 보면 아이들의 미소가 돌아오게 하는 진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유심히 아이들을 보죠. 지역에서. 그렇군요. 이 의원님한테 붙는 타이틀이 또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이수진 의원님, 간호사 출신 노동자라는 타이틀 일단 있으시고요. 그리고 최초의 여성 산업별 연맹 위원장이라는 또 기록도 갖고 계신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이라는 환경이 인력 문제라든지 모성보호가 잘 된다라면은 또 민주화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라면은 그게 환자들을 잘 돌보는데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정책 제안이나 내지는 이제 실현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노조위원장하고 또 연맹위원장까지 한국노총 70년 역사 속에 이제 제가 최초의 여성 연맹위원장 중에 여성은 제가 이제 유일했었어요. 그런 과정의 종착지는 결국 법을 만드는 국회다. 이런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간호사와 정치인의 공통점, 혹은 뭐 이 간호사로 일하셨던 경험이 이 정치인으로서 일하실 때 이런 도움이 됐다. 뭐 궁금하거든요.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도 하지만 백의의 전사라고도 합니다. 네,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인력 속에 동료들과 협업하면서 그렇게 환자를 살려내는 굉장히 숭고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삶을 좀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결국은 모든 룰을 만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비슷한 게 전 어떻게 보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요. 이 기본적인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은 실제로 버티기 힘든 곳이다. 네, 그런 게 공통점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21대 국회를 보니까요. 137건. 137 이러면 뭔지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안 건수입니다. 137건이나 발의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만큼 부지런하게 21대 국회를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좀 의미가 컸던 법, 기억에 남는 통과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우리가 파출부라고 부르는 분들, 가사노동자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자로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사대보험이라든지 뭐 주 1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기타 웬만한 그런 정규직들의 그런 삶은 꿈도 못 꾸는 그렇지만 직업이거든요. 맞아요. 예, 이 직업에 대한 인정 그리고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인정해주는 그 작업들을 사실 법을 통과시키면서 했고 그 법이 준비할 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그 우리 가사노동자분들 만나기도 참 쉽지 않아서 길거리에 서서 회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법이 통과됐을 때 막 서로 끌어안고 얼싸안고 막 울었는데 뭐 그냥 가슴이 뭉클하죠. 소외받는 노동자들에게 당신도 노동자입니다라고 이름표를 달아준 그런 제정법이었고요. 또 그거 외에 뭐 탄소중립 기본법, 그런 노동전환 지원법을 또 통과를 시켰고 물순환 촉진법이라든지 이렇게 4개의 제정법을 통과시키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 민생에 그리고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죠. 야, 저희도 여기서 듣습니다만 진짜 뭐 지역구의 어르신들께서 야, 이수진 의원 일 열심히 한 애가 저희도 저절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법안을 저희가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전 팀장 소개해 네. 주시죠. 네, 오늘 이수진 의원님의 법안 타이틀은 이겁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돌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또 간호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또 가정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시고 이 의원님께 좀 제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첫 번째 법안 그럼 어떤 겁니까? 자, 이수진 의원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나라. 바로 모성보호 3법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입니다. 와, 의원님 벌써 이렇게 많은 법안을 준비하고 하신 건데 22대 국회 개원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성보호 3법,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을 발의하셨는데 먼저 법안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들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너무 좋은 제목 붙여주셨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그리고 모성보호 3법. 실제로 모성보호 3법은 지난 21대에도 발의가 됐었는데 폐기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22대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임신기 여성한테는 근로시간 단축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 기간을 지금보다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내용과 또 배우자 출산 휴가도 지금보다 조금 더 늘리자. 그리고 난임 휴가 관련해서 지금 3일인데 그중에 하루만 유급이에요. 이것도 조금 더 확대하자. 이런 부분들을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좀 담아봤습니다. 모성보호 휴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유급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담아서 이렇게 모성보호 3법이라고 해서 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5법은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아동복지법은 이제 좀 자산 형성이 아이들에게도 좀 이제 아이들 때부터 자산 형성을 해서 18세가 넘어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좀 자산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매달 20만 원씩 펀드로 적립하는. 아동수당법은 현재도 수당이 있긴 한데 좀 액수가 좀 작아서 좀 30만 원까지 늘리는 그런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이제 어딘가 기관으로 이제 보내는데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셨지만 다 셧다운 되면은 아이는 집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가정 방문 보육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제도가 없어요. 제도가 없으니까 예산 지원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보육, 방문 보육을 추가하고 또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맞춤 그런 가정 방문 보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방문 보육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이제 그 책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지 그리고 교육 문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건 의료도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빈곤 아동에게 보건 의료 문제도 국가가 좀 제대로 좀 보장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아동 빈곤 예방법 개정안까지 해서 이제 이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누구 하나도 소외됨 없이 놓치지 않고 가겠다라는 제 의지를 담았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느낌이 들잖아요, 기리 씨. 그죠? 네,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오가셨지만은 이렇게 많은 법안을 네. 그것도 패키지로 준비해 주신 의원님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의원님께서 간호사 생활을 13년 정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지켜냈던 환자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주로 신생아와 소아과 병동에서 아이들을 돌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아까 잠시 그 아이들과 사진 찍은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 상상하시면서 눈에 또 사랑이 넘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 보면은 행복해요. 이렇게 집에 어른만 계시면은 잘 웃지를 않잖아요. 네. 아이들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너무 즐거워요, 다들. 정말 우리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인데 그런데 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직장 맞벌이 부부들한테 이 보육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구성원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일을 하게끔 저희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저희들이 반드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법들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다 이제 일을 하고 본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키울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또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 또 사교육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또 사교육 그 돈을 벌기 위해 또 부모는 일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악순환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점들 개선하시고자 의원님께서 또 법안들을 내신 것 같아요. 그 여성 배우자의 임신 출사 육아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좀 핵심으로 담고 계신 건가요? 우리나라가 그 모성보호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도 자체가 약간 수준이 좀 굉장히 낮아요. 활용하기에는 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국민 행복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회사나 이런 데도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이나 이럴 때는 일찍 퇴근하는 것은 물론이거냐 집에 가서 부엌에 가서 일하지 말라고 저녁 식사를 포장해서 퇴근을 합니다. 그런 기업이 있고요. 집에 가면은 빨래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빨래 서비스를 회사에서 예, 맡기면은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근무 시간 안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가족들과 잘 쉬어야, 그래야 직장에 왔을 때도 생산력이라든지 창의력도 훨씬 배가 될 수 있다. 걱정이 없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기업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좀 작은 영세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배우자의 출산휴가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 강화한 부분이 눈에 띄고요. 난임휴가 기능 등, 난임휴가 기간 등을 확대하신 것도 눈에 띕니다. 이 부분도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사실 이제 난임 치료 휴가를 좀 보내고 있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밖에는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 중에 하루밖에는 유급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 10일 정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실제 필요한 기간이. 실제로 생각보다 난임 그 치료 시일이 걸리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난임 휴가를 일정 부분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그냥 무급으로 하라고 그러면은 부담이거든요. 유급으로 전환하고, 또 이 유급으로 보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또 고용보험 기금에서 중소기업들은 좀 지원을 해주고,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때요, 전 팀장? 네. 법안처럼 정말 되면은 예. 또 다른 뭐 또 2세 계획을 또 우리가 네. 예, 그죠?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 둘째는 의원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께 아, 의원님이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좋은 네. 것도 많이 만들어.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아니 또 우리 또 여기 새 신랑도 있기 때문에 희리 씨도 네. 또 저도 의원님께 달려 있습니다. 큰일 저 났네요. 또한 이런 부담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앞으로 이 사회 예. 구성원들 잘 키워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도 힘닿는 대로 낳고 싶긴 한데 아이를 잘 낳고 이 출산 휴가를 잘 주고 받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커가면서 또 드는 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동수당금 등의 지급액이나 연령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내신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는 건가요? 네, 아동수당법은 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밖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데, 이 8세 미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18세까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오호. 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액도 매월 10만 원이지만 이걸 3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복지법은 자산 형성 사업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이 아니라 모든 아동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18세까지 아동의 계좌에 매월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 그러니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누구나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아동수당 등에 그렇게 하겠다는 법안인데, 저는 이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해외에서도 그렇습니까? 그 저출산이 지금 세계적 트렌드다라는 말이 나올 아이고. 정도로 사실은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겪고 있는 문제고요. 2024년 그 OECD 보고서가 있어요. 한눈에 보는 사회, 여길 보니까 전체 출산율이 1960년에는 한 명의 여성당 3.3명에서 2022년에는 평균 1.5명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이런 출산 휴가 확대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유럽연합 중에서 지금 출산율 1위로 올라선 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 출생 휴가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면 부모 모두 6개월 동안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데, 최대 또 3년인 육아휴직도 그 기간 지원금을 더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의 육아휴직 월 지원금이 약 400유로인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6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자, 기대만큼 이제 효과를 내려면 우리 무엇이 좀 더 필요할까요, 의원님? 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출생, 그리고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좀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부담, 네.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은 지원을 강화하면 된다라는 분명한 해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더 정부가 타이밍에 맞게 제대로 이제 타겟팅을 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라면은 이제 미온적인 대책을 넘어서서 제가 발의한 이 법안 정도, 이 정도의 법안은 정부가 통과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이를 잘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잡을 수 있는 법안, 이번 국회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두 번째 법안은요. 간병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요. 바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간병비 3법입니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패키지로 법안을 좀 내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간병 문제, 이제는 아이의 문제고 또 이제 간병 문제는 또 공포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사실 어르신 간병, 그다음에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돌봄 문제 정말 심각하거든요. 네. 간병비가 하루에 한 15만 원 내외 정도 돼요. 네. 그러면 한 달이면은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400만 원 가까이 네. 뭐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라든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어마어마한 간병비가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간병 살인, 간병 노예 이런 신종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간병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도 시범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된다라면은 우리 국민들께 정말 굉장히 효능감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간호사로 일할 때도 이 간병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했나요? 그때도 이런 문제는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게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그냥 걱정만 하면서 지나온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온 만큼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간병비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의 자료를 보니까요. 간병비 연간 상승률이 9%가 넘더라고요. 병 때문에 입원했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경우 하루 간병비가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12에서 15만 원 정도. 전국적으로 월 평균 간병비가 지난해 이미 370만 원을 넘었어요. 근데 이제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수익이 224만 원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거든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간병 파산, 간병 폭탄, 간병 지옥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 간병비 3법도 1호 법안으로 내신 만큼 문제를 아주 엄중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의료급여에 그리고 요양급여 법위에도 간병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병에 대해서 이제 요양급여를 실시해서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의료급여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이 두 가지 개정안을 냈습니다. 간병비가 건강보험법상의 급여화가 되는 경우에는 또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그 비율은 저희 국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정책 특성상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정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전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이게 건강보험이 되면 비용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앞으로 간병 서비스를 국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병비 3법 중에 하나가 의료법 개정안 내신 부분이 있어요. 간병 인력 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간병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다, 이런 부분도 참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간병 인력 숫자가 부족한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또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교육 훈련,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의무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 또 돌봄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들을 또 담았습니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이 있잖아요. 이곳에 입원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팀장님, 이 병상 수가 많은지 네.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 병원이 650개가 넘는데요. 이 서비스 제공 병상 수가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약 7만 5천여 개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간 이용자가 200만 명을 지금 넘는다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 서비스가 정말 훌륭한 게 건강보험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인 병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2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니까 이런 병원을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도 필요하지만 또 어떠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 제도 확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간병비 급여와 더불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더 확대돼야 되고, 그리고 재가 서비스, 집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제도, 이 재가 요양 서비스 같은 이 장기 요양 제도, 이런 것들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병이라든지 돌봄 서비스가 이 국민 복지 차원에서 해소를 되기 위해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간병비 또 제도화, 그리고 재가 서비스 활성화. 이것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야, 그래야 예산 문제라든지 또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질,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앞으로 국회에서 이 간병에 대한 문제, 그 해법을 좀 고심 끝에 찾아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의료적으로나 임기 동안 지역구에서나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의원님께서 해내고 싶은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성남에는 성남시 의료원이라고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그 자체 조례 발의해서 만든 정말 소중한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인데, 이 성남시 의료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주민들께 아프면 기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만큼 이런 복지 문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정치를 하는 본령이 아닐까. 그래서 성남중원구에 굉장히 우리 주민들께서 뜨겁거든요. 이 뜨거운 분들과 약간 이렇게 재미나게 복지 문제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수진 의원과 함께 해보셨는데 세 분 어떠셨어요? 정치계 나이팅게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잘못된 법이 있으면 나라가 아프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법안으로 우리나라를 계속 건강하게 치료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고 또 응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계 나이팅게일이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나이팅게일에 또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작은 것조차도 위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이든 진정한 헌신은 큰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 같아요. 그런 일을 우리 의원님께서 꼭 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둘째는 의원님께 달렸습니다. 제 5째까지 의원님께 파이팅! 첫째부터 일단 시작해요. 이리 씨는. 임재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이 워킹맘의 염원을 담아서 네. 오늘도 삼행시 준비해봤습니다. 예. 중독되셨어요? 자, 그럼 저희가 물을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자, 이제 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수,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까요? 진.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이런 딸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정답과도 같은 삼행시입니다. 네. 요즘 사실 이 8월을 넘어 9월까지 굉장히 덥고 비도 많이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하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안에만 계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더위도 피하고 으쌰으쌰하는 의원님만의 이 스트레스 해소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에어컨 나오는 실내에서 영화를 보면서 예. 뭐 마음이야 굴뚝이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5시 반부터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리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원하게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지 좀 건강한 그런 체력이 있어야 하루를 제대로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또 민생경청, 물론 밖에 나가면 무지하게 더워요. 예. 그런데 시장 앞에서 민생경청 하고 있으면은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상인분들, 장 보시기도 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막 활력이 솟아요. 그래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뭐 시원하게 샤워하고, 그래서 그 보람된 생각들. 예,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 보람있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왔네? 예. 이제 새벽부터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은 실제로는
언제 더운지를 모르겠어요. 야, 더울 틈이 없으시군요. 더운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또 포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22대 국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국민들께 더 따뜻하고 더 효능감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됐고요.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있다. 우리는 국회가 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북유럽 쪽은 정치인이 되게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열심히 우리 국민들 마음에 들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법안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대로 된 법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일하겠습니다. 야,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법안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뛰고 계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저희도 좀 듬직하게 응원을 보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수진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